근데 이제 거기서 좀 참지 뭐라고 하다가 이게 더 진행되면 열사병까지 가는 건데, 열사병은 특이하게 땀이 멈춰요. 몸이 이제 고장난 거야. 안녕하세요. 산성계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휴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놀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또 놀아야 되잖아요. 애들은 이상하게 더운 줄 모르나 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놀아. 지금은 땀 좀만 나도 막 짜증나는데 네. 애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날씨가 덥지만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더워서 쓰러졌다, 누가 사망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저희 슈니가 실제로 예전 여름에 한번 위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오늘 이 날씨가 더울 때 사람 몸이 왜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런 더울 때 생기는 질병들 하면은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두 개가 너무 말이 비슷하고 뭔가 맞아요. 느낌이 비슷해. 근데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달라요. 네. 근데 큰 맥락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 같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사병이나 열사병이나 둘 다 더위에 너무 오래 노출돼서 생기는 병은 맞아요. 너무 덥다 보니까 우리 몸을 막 끓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체온이 36.5도보다 올라가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서 더우니까 땀을 내면서 체온을 낮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땀을 막 내는데 수분 섭취가 그걸 못 따라가면 몸에 탈수가 심하게 생기니까 심박수도 올라가는데 머리도 아프고 막 자율신경의 이상 때문에 구역구토 생기고, 나중에 심하면은 중추신경의 이상까지 생기는 게 일사병과 열사병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체온이 40도 미만, 한 37도에서 40도 사이까지 올라가고 중추신경계 이상, 의식을 잃거나 그런 것까지 일어나지 않는 조금 약한 게 일사병. 또 체온이 40도보다 더 올라가면서 의식 잃고 막 경련하고 이 정도 되는 게 열사병.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열사병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 정도 일사병. 왜냐면 열사병 정도 되면 제가 의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쓰러지고 막 이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의 그 이상이 다 생겨요. 전신에 막 근육도 높고 막 중추신경계 이상이니까 뇌에도 이상이 생기고 간이나 콩팥 이런 데도 문제가 생겨서 정말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게 열사병입니다. 그러면 점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버티고 있다가 일사병으로 갔다가 열사병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일사병이 있는데 그 정도 증상은 좀 무시하고 계속 더위에 노출되거나 그 대처를 못할 때 열사병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노인분들이 많아요. 우리 농사 짓거나 이런 분들 거의 노인분들이고, 밖에서 일하시는 열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취약 계층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항상 이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몸이 안 좋아지는 거는 어린아이들이랑 노인들, 그리고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어린아이들의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병원에 실제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놀다 보면 땀이 많이 나는데 물을 잘 안 먹어. 또 모르잖아. 몰라요. 힘든 걸 신나서. 몰라요. 갑자기 뭐 들어서 뭐 들어 눕는단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은 밖에서 놀 때 이게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질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막 흔히 얘기해요. 더위 먹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엄청 더운 날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하고 딱 들어왔을 때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이게 약간 그럼 일사병일 수도 있겠네. 맞아, 일사병이었던 거예요. 우리 몸이 더우면 체온을 좀 최대한 배출을 시키려고 피부에 혈관들이 확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좀 빨개져요. 그러면서 땀나고 구역구토나 두통, 속이 안 좋아 느낌이요. 그런 게 나타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참지 뭐라고 하다가 이게 더 진행되면 열사병까지 가는 건데, 열사병은 특이하게 땀이 멈춰요. 몸이 이제 고장난 거야.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구나. 탈수도 심하고 그 교감신경계 작동이 완전 고장이 나버려서 오히려 피부가 말라지면서 갑자기 쓰러져가 돼요. 혈압 떨어지고. 네. 그러면 일사병이 온 것 같아. 네. 그럼 열사병으로 가지 않게 어떻게 좀 치료나 처치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원한 데로 옮겨야 돼요. 그늘로 들어가거나 제일 좋은 건 에어컨 틀어놓은 데로 들어가서 일단 더위를 피하고, 그리고 물이 있다 그러면 물을 빨리 마셔야 돼요. 탈수와 더위가 두 가지가 콜라보레이션이 된 게 원인이기 때문에 물을 빨리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맹물보다는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마시는 게 좋은데, 우리 얘기했던 경구색 같은 거. 네, 경구색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분 섭취를 빨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어지럽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샥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쵸. 더워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머리보다 위로 올려서 누워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구역구토가 너무 심해, 속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물을 못 마셔. 아니면 이게 물을 막 주고 시원한 데서 잘 쉬게 했는데 한 2~30분 지나도 계속 속 안 좋고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링길로 맞아야 이게 탈수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또 중요한 게 증상이 다 좋아져도 우리 몸에 한번 무리가 한 번 팍 온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일사병이 오고 난 다음에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계속 충분히 휴식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우리가 휴가 계획 짤 때 이런 걸 대비하면서 좀 짜야
해야겠네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어디 휴가를 간다 그러면은 낮에 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면은 그런 것들 좀 간격을 두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차라리 일부러 차로 이동하는 시간을 중간에 두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바닷가에서 논다 물가 놀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신나고 재밌어 보여도 좀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일사병이 열사병이 됐어. 되게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놔두진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더운 여름에 밖에 누가 쓰러져 있어. 일하시던 분이야 밖에서. 막 이렇게 작업복 입고 있고. 네. 그러면은 쓰러졌다는 건 이미 중추신경에 이상이 왔고 열사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처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119부터 신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시원한 곳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제 옮기기 힘들다 그러면은 옷이라도 조금 시원하게 벗겨주시는 게 혈액순환이나 더위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왜 119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열사병의 치료는 병원에서도 진짜 빡세게 체온을 낮춥니다. 제가 열날 때 차가운 물에 몸 담그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사병 치료에서는 찬물에 사람을 담궈요. 체온이 지금 밖에서 막 뜨겁게 데워가지고 40도 이상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체온을 빨리 낮춰주기 위해서 찬물에 몸을 담그기도 하고요. 차가운 수액 주기도 하고 위세척을 찬물로 막 하기도 하고 뭐 방광세척, 뭐 장세척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을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치료 후에도 뇌손상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열사병은 일단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환자를 발견하셨다 그러면 빨리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일사병도 좀 체온이 올라가긴 하지만 열사병은 4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 고열이 나는 거잖아요. 빨리 해열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열제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왜요? 왜냐면 이게 체온이 올라간 원인이 달라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어떤 감염이 생겼을 때 열이 나는 이유는 염증이 생긴 곳에서 콕스라는 이제 효소가 나오면서 PGE2라는 게 나오면서 그게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우리 뇌가 우리 몸의 체온을 자발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보일러 온도를 높인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네. 이 열사병이나 일사병은 보일러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그 집이 뜨거워진 거네. 맞아요. 해열제는 보일러 온도가 올라간 거를 정상화시키는 용도였잖아요. 열사병이나 일사병은 우리 몸의 세팅은 변한 게 아니야. 우리 몸의 보일러는 꺼져 있어. 밖에서 들어온 열이 문제인 거야. 그럼 보일러를 아무리 낮춰도 의미가 없네. 맞아요. 그래서 해열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빨리 몸을 시원한 곳에 옮기고 시원한 물 먹고 하는 게 해결법입니다. 근데 아까 춘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아 맞아요. 이게 춘희가 돌 좀 지났을 텐데 전 여름날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시원하게 입히고 뭐 선풍기 틀어놓고 이제 유모차에 선바이저 해놓고 그늘을 만든 다음에 산책을 좀 나가져 있습니다. 원래 춘희가 되게 막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쫑알쫑알대고 쫑알쫑알대고 근데 갑자기 조용한 거야. 잠잘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봤는데 애가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축 처져서 몸에 막 땀이 엄청 나고 이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일사병이다 해서 바로 이제 옷을 좀 벗기고 수건에다가 시원한 물을 이제 적셔서 몸을 좀 닦아주고 그다음에 입에다가 조금씩 시원한 물을 계속 먹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5분 10분 있으니까 또 컨디션이 돌아오더라고요. 이거를 만약에 산책하는 내내 그냥 이걸 가려놓고 그대로 진행을 했거나 제가 대처법을 몰랐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자는 줄 알고 계속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이런 일들이 어린아기들한테도 잘 생길 수 있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대처법들을 잘 숙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사병과 열사병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너무 더울 때 외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기온을 봐도 알 수는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체감온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불쾌 지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불쾌 지수가 기분 나쁜 느낌만 있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으로 새로 나온 게 체감온도 지수예요. 이게 좀 더 상황별로 다르게 나와 있는데 노인, 아이, 아니면 농사 짓는 분들, 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오늘의 이 지역의 체감온도 지수는 위험하다, 아니면 경고다, 아니면은 뭐 관심 정도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체감온도 지수가 경고 단계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설명이 쫙 있거든요.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네, 주의사항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정보를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짜시거나 오늘 외출 계획이 있다. 근데 좀 더운 것 같다라고 하면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게 되게 유용한 정보인데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나 몰랐어. 그리고 기상청 어플을 켜도 이게 잘 안 나와요. 홈페이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좀 기상청에서 여름철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더울 때 물 먹는 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외출 전에 수분을 미리 많이 섭취해라. 충분히. 그래서 미리 몸에 수분을 많이 저장해 놔야 땀을 흘려도 좀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더울 때 땀 나면 그때 또 수분 잘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맹물보다도 전해질이 들어있는 제일 좋은 거는 경구색. 그 경구색 구매하시는 게 좀 부담이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 경구색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설명드렸으니까 그 비율로 쉽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행 계획할 때 얘기했지만 중간중간 휴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게 떼양볕에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늘에서 좀 몸을 완전 식힐 수 있는 곳에서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여행지와 여행지 사이에
일부러 긴 거리로서 차 타고 좀 시원하게 음. 이동을 한다든지 해변가에서 논다 그러면은 3, 40분에 한 번은 들어와서 그늘에서 그늘에서 쉬고. 그 쉴 때 물 많이 먹고 시원한 거 좀 먹고. 네. 놀다가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음. 아니면 일하다가 음. 그때는 참지 마시고 휴식 취하세요. 그래서 그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너무 더울 때 안 나가는 거. 맞아요. 안 나가는 네. 게 제일 좋아요. 네. 이런 정보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음. 이번 여름 슬기롭게 대비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